안녕하십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사업에 대한 딥다이브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술 경쟁 수주, 재무 특허 및 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사의 성장 잠재력과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먼저 분석의 핵심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복합 화력 발전소입니다. 네, 최근 동사의 주에 가장 중요한 트리거로 작용한 것은 미국 빅테크 기업과의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대형 가스터빈 수출 사례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분석 결과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첫째, 세계 5번째 가스터빈 기술 보유국으로서 미국에 첫 수출을 성공했습니다. 둘째, AI 시대 도래로 2030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구조적인 시장 성장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셋째,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서 15,000시간의 실증 운전을 완료하여 기술적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넷째,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서비스 법인 DTS를 통해 북미 시장에서의 유지 보수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비중 확대로 환율 변동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세 가지 주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3강과의 기술 격차 및 납기 경쟁 데이터 센터 관련 프로젝트의 인허가 지연 가능성, 그리고 환율 및 핵심 부품 공급망에 따른 원가 압박입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4분기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의 성장 속에서 수소 혼소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성장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가스터빈의 기본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의 도식은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이 결합된 복합 화력 발전소의 전체 과정을 보여줍니다. 가스터빈은 브레이턴 사이클이라는 열역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압축 단계에서 대량의 공기를 고압으로 압축합니다. 연소 단계에서 이 압축된 공기를 연료와 혼합하여 고온 고압의 가스를 생성합니다. 팽창 단계에서 고온 고압의 가스가 터빈 날개를 고속으로 회전시켜 1차적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터빈을 통과한 약 620도 이상의 고온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단순 사이클이라 하며 발전 효율은 약 40%에 머뭅니다. 하지만 현대 발전소는 이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복합 화력 발전, 즉 CCPP 방식을 채택합니다. CCPP는 가스터빈에서 나온 고온의 배기가스로 열회수 증기발생기, 즉 HRSG에서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 다시 증기 터빈을 돌려 추가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를 통해 전체 발전소 효율은 60%를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플래그십 모델인 DGT6 300H S2입니다. 글로벌 H+급 시장을 겨냥한 최신의 기종으로 표에 정리된 주요 재원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델명은 DGT6 300H S2 H 플러스급입니다. 전격 출력은 단독 운전 시 380, 메가와트 복합 운전 시 570 메가와트 이상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복합 효율은 63%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터빈 입구 온도는 약 1650도에 달하며 현재 50%의 수소 혼소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하용담률은 분당 50메가와트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높은 유연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가스터빈의 핵심 부품인 블레이드 제작 공정입니다. 가스터빈이 기계공학의 꽃으로 불리는 이유를 바로 이와 같은 핵심 공정과 소재 기술을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열정 터빈 블레이드입니다. 1650도에 달하는 초고온을 견디기 위해 니켈 기반 초합금을 하나의 결정체로 주조하는 기술입니다. 둘째, 열차팩 코팅, 즉 TBC입니다. 블레이드 표면에 세라믹 코팅을 적용하여 온도를 100도에서 300도까지 낮춰 효율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셋째, 첨단 냉각 기술입니다. 블레이드 내부의 미세한 공기 통로와 표면의 작은 구멍들을 통해 냉각 공기를 분사하는 필름 냉각 방식으로 부품을 보호합니다. 넷째, 전옥수 연소기와 수소 혼소 기술입니다. 연료와 공기를 사전에 완전히 혼합하여 연소시켜 질소 산화물 생성을 원천적으로 줄입니다. 두산의 모델은 현재 50% 수소 혼소가 가능하며 2027년까지 100% 수소 전소를 실증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금속 적층 제조, 즉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복잡한 형상에 연소 노즐 등에 적용하여 설계 자유도를 높이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화면의 기술 로드맵은 동사가 어떻게 현재의 LNG 발전을 넘어 미래 수소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 개발은 명확한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5년까지 수소 혼소율 50% 기술을 완성하고 현재 국책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동시에 자체 개발한 가디언 제어 시스템을 통해 부품의 수명을 예측하는 디지털 QNM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400메가와트급 100% 수소 전소 터빈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90메가와트급 중형 수소 전소 터빈 실증을 통해 다양한 시장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 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글로벌 경쟁사와의 정량적 비교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산의 DGT6 300H S2 모델은 복합 효율 63% 이상으로 GE와 지멘스의 64%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수소 혼소 능력인데 50%로 지멘스와 동등한 수준입니다. 다만 램프율은 분당 50메가와트로 85메가와트 수준인 선두기업 대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쟁 우위와 극복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 우위로는 균형 잡힌 기술력, 핵심 기술 내재화, 그리고 적시 공급 능력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GMA와 지멘스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수십 년간 쌓아온 규모 및 레퍼런스 막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경쟁 환경 속에서도 동사의 성장 전망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라는 구조적 성장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시적 유행이 아닌 향후 10년을 지배할 거대한 변화입니다. 둘째,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기존 강자들의 생산 능력은 한계에 도달해 가격 중심에서 적시 공급 능력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바뀌는 완벽한 포지셔닝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2030년까지 100% 수소 전소 터빈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명확한 기술 로드맵을 통해 장기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넷째, 가스터빈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상업적 변곡점을 통과하며 베이스 시나리오에서도 2026년 매출 8천억 원, 영업이익 600억 원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경쟁자를 모든 면에서 압도하기보다는 적시 공급이 가능한 신뢰도 높은 기술 기업이라는 포지셔닝을 통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하며 전략적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기술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서비스 네트워크와 장기 서비스 계약, 즉 LTSA 전략입니다. 화면의 글로벌 네트워크 이미지처럼 동사는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 및 정비는 가스터빈의 정비 주기에 맞춰 주요 부품 정비를 수행하며 20년에서 25년에 이르는 장기 서비스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서비스 법인 DTS는 이번 빅테크 수출 계약에서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가디언 제어 시스템을 통해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지 보전 솔루션을 제공하며 핵심 부품의 전략적 재고 관리를 통해 이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현지 서비스 거점을 통해 글로벌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의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동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2025년 현재까지 확정된 주요 수주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빅테크 전원 프로젝트를 필두로 보령 안동, 분당, 울산 여수 등 국내 주요 발전 프로젝트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주 장호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이번 미국 수출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가스터빈 수출 사례로 세계 다섯 번째 기술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국내 주요 발전 공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셋째, 울산복합 H2 전환 프로젝트는 향후 노후 발전소 리파워링 시장 공략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4분기 파이프라인과 잠재 프로젝트입니다. 표를 보시면 북미 데이터 센터 추가 수주의 성공 확률이 상으로 가장 높으며 동남아 중동 유럽 시장에서도 잠재적인 기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인사이트를 말씀드리면 북미 데이터 센터 시장은 AI 인프라 확장에 따라 추가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다만 평균 18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되는 인허가와 그리드 접속 지연이 주요 리스크입니다. 동남아 시장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산은 기술 우위와 LTSA 패키지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 현황과 가스터빈 부문의 매출 추정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준 연결 매출은 16.23조 원, 영업이익은 1.2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화면의 첫 번째 차트인 시나리오별 매출 및 영업이익률 전망을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표를 함께 보시면 베이스 케이스는 8기 수주의 매출 2.1조 원, 영업이익률 8%입니다. 불 케이스는 12기 수주의 매출 3.6조 원, 영업이익률 12%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의 환율 민감도 분석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기준 환율 1425원에서 50원 하락 시, 즉 원화가 강세일 때 매출은 8%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5%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50원 상승 시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와 12% 감소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술 경쟁력의 또 다른 척도는 특허입니다. 화면의 차트는 최근 5년간 주요 기업들의 핵심 기술 분야별 특허 출원 건수를 보여줍니다. 두산은 터빈 블레이드와 수소 연소기 분야에서 지멘스와 경쟁하며 활발한 특허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활동을 통해 최근 기술 트렌드를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소 연소기 기술입니다. 수소 혼소 및 전소 기술, 특히 역화 방지 기술에 대한 특허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열차폐 코팅, 즉 TBC 기술입니다. GE는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자에, 즉 CMC를 활용한 차세대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셋째, 디지털 트윈과 AI입니다. 두사는 가디언 시스템을 GE와 지멘스는 각각 프리딕스와 마인드스피어 플랫폼을 통해 예지 보전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적응 제조, 즉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복잡한 형상의 부품 제조에 활용되어 설계 자유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전체의 전망과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차트에서 보시듯 시장은 2025년 241.9억 달러에서 2030년 300.2억 달러로 연평균 4.41% 성장할 전망이며, 원그래프에서 확인되듯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이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데이터 센터 노후 설비 교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백업 수요가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경쟁사들의 생산 능력 포화로 인한 제조 리드타임 증가와 핵심 부품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후발주자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격 및 마진 트렌드는 EPC, 통합 수주와 LTSA 계약 확대로 단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경쟁 완화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주요 리스크로는 프로젝트 기술 재무 관련 리스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지역별 시장과 가격 트렌드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30년 시장 비중은 아시아 태평양이 38.2%로 가장 크고, 그 뒤를 북미와 유럽이 잇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아시아 태평양은 전력 수요 급증으로 가장 큰 시장이지만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는 데이터 센터와 리파워링이 주요 성장 동력이며, 동사의 첫 수출 지역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은 EU 그린딜에 따른 수소 혼소 가스터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계약 형태별 평균 판매 가격 추정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터빈 단독 공급보다 EPC와 LTSA를 포함한 계약의 부가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으로 인한 경쟁 완화 역시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악된 주요 리스크와 동사의 대응 전략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와 경쟁 관련 리스크의 심각도를 높음으로 기술과 공급망 리스크를 중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산에너빌리티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이 분석됩니다. 네, 첫째, 프로젝트 리스크 대응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환해지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 리스크 대응을 위해 15,000시간의 실증 완료와 공급망 다변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쟁 리스크 대응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가격 경쟁력과 LTSA 패키지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핵심 부품 국산화와 전략적 재고 관리를 통해 공급 병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규제 리스크 대응을 위해 DLN 연소기를 통해 엄격한 환경 규제를 만족시키고 수소 혼소 인증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분기 북미 데이터 센터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중요한 주가 촉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5% 이상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동사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면의 핵심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동사의 가스터빈은 380메가와트급 출력의 복합 발전 효율 63% 이상을 달성했으며,
2027년까지 100% 수소, 전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 다섯 번째 기술 보유국으로서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 평가됩니다. 명확한 수소 기술 로드맵과 미국 현지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향후 성공의 관건은 현재 확보한 수주 프로젝트들의 완벽한 이행을 통해 신뢰와 레퍼런스를 쌓고 동시에 수소 터빈,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 시장에서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